YTN 최강 기업에서 제 기술이 좀 보인 것 같아서요. 자, 이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도 되고 필름 형태로도 돼요. 그래서 구리 뭐 전도성 잉크 같은 것들도 대중소 이렇게 해주거나, 이게 이제 구현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돼요. 쭉 하고 액상을 덮어갖고 이걸 이렇게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거나 배터리로 MLC 기술에 들어가는데, 전기선에 내구리선을 이렇게 피복 없이 대중소 해주는, 이렇게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이 중류로, 저는 이렇게 전기선에 내구리선을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만들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주파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만들고, 모토 직전에 배치하거나 모토에 딱 감아서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전자석 아니면 저기 뭐 발전기에도 이렇게 감아서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서 하는데요. 이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게 그 태양광 여기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게 자체가 이제 배터리가 되면서 이쪽으로 따라서 안에서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어떤 그 태양광이 전기로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말씀이죠. 배터리로 만들면 전기 회선이 돼가지고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진 현상이라는, 배터리로 만들기도 하고, 전도성 잉크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전기가 잘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런 금속을 넣어주거나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면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고 배터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지금 YTN의 최강 기업의 필름 기업이었는데, 그 정확한 걸 잘 못 봤습니다만은, 그 필름 기업에서 이것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적외선을 차폐하는 식으로, 적외선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웨어러블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흡수해가지고 전기를 거기에, 일단 그 태양빛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거나, 그래서 되돌아가지 않게 되는데요. 이게 반사돼야지 그쪽에서 이제 적외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이것이 흡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 전기가 되어 흐르니까. 이것을 이제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냐면, 그 전투기 같은데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를 해갖고 전기 에너지로 바꿈으로써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스텔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형태의 전파를 즉시 흡수해가지고 전기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전파나 빛은 전기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또한 자동차 표면의 유리판에 연립 구조로 해갖고 이렇게 나노 구조로 미세하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면 그게 위에 또르르 굴러 흘러가지고 맺히지 않는 현상을 내렸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신 것 같아요. 빗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필름 형식 나노니까 거의 눈에는, 사람은 안 보이죠. 필름 유리창에 하거나 자동차 유리창에 하거나, 그래서 빗물 같은 것이 안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리거나 먼지가 잘 안 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어떤 데서도 사용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름 형태도 되고 천의 형태로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속 아니더라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를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표면을 놔두면 물방울이 굴러 떨어져요.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금속 같은 거는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 해가지고 천에도 되지만, 그래서 대중소 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가 적외선이 흐르면서, 적외선이 이렇게 전기화 돼가지고 흐르면서 가두어진 현상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사용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괜찮고요. 네. 도포를 할 때 대중소 구리 알갱이나 다른 금속도 다 됩니다. 그래서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고무 플라스틱도 이렇게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이나 냉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전기 전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이나 냉기를 그 안에서 가두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소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소 대중소로면 모든 만분을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 그 안에서 열이나 냉기도 이 안에서 흐르게 되고 갇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걸로도 뭐 건축용의 어떤 내부 판넬로 만들거나 다양하게 이렇게 쓸 때가 굉장히 많겠죠. 이런 소재를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만약에 그러셨으면 이거를 도포를 할 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알갱이를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거듭해서 도포를 해갖고 섞어주면 되겠는데요. 아니면 무작위로 섞어갖고 이렇게 도포를 해준다. 눈으로 나노 정도 되면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죠. 뭐 그런 방법도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규칙적인 배열, 또 불규칙적인 배열 이 두 가지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기나 열, 냉기가 그 안에서 흐른다, 갇히게 돼서 적외선들이 딱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갇히게 되고 예전에 내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스텔스 같은 것들도 전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전기를 신속하게 흡수를 해버리면 된다. 전기화 시켜버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스텔스 기술에서 이로써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전파가 사라지는 그 지점을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시야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도, 땅속 지도, 구청 같은 데 가스가 이렇게 매립할 때 그걸 피해서 하거나 모든 카메라 구조, CCTV와 모든 카메라 구조는 CCTV의 모든 카메라 구조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눈, 코, 입 이렇게 집체로 이렇게 표현해서 뭐 바코이보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건이 이게 무엇인가 입체로 표시해서 이걸 이제 재고 관리, 고객님이 몇 개 집었나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해줄 수 있다고 편의점, 마트, 공장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각각 분별하는 것. 로봇도 각 사람을 각각 분별하거나 물건의 종류를 각각 분별해서 앞으로 하는 시기는 이 카메라 기술 때문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입체를 판단한다는 거죠. 움직이는 입체와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분별해서 각각 대응을 하고요. 우리가 사물이 그 사람 같은 건 움직인다, 다람쥐 움직인다, 또는 그 건물 같은 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 가구 같은 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각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입체 방식이 들어가는데요. 카메라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전부 다 앞으로는 이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에서 넣어주거나 밝고 어두운 것을 배치해 가지고 빛의 또는 색깔의 밝고 어둠을 배치하거나 없던 색깔도 넣어서 밝고 어둠을 배치해서 입체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람은 드론 같은 데 장착을 해서 사람이나 드론에 이렇게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전파로 경보하는 기술, 전파까지 경보를 해서 휴전선이나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이렇게 그 일반 카메라로 보고 전파로 이렇게 그 경보를 금속 탐지, 사람 탐지 두 가지를 할 수 있고요. 하나는 무기를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 경보까지 내려 이게 카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합니다.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CCTV도 이렇게 전파로 경보가 내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준다면 되게 좋을 텐데요. 홈캠이 됐든 뭐든 CCTV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저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뭐 공공 CCTV가 됐든 우리도 이제 건물에 8개인데 DVR 방식이 아니라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신호를 통합해주고 CCTV 8개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거를 컴퓨터 선에다가 꼽아가지고 컴퓨터나 아니면 여기 뭡니까 모뎀이나 와이파이에 꽂아가지고 신호를 통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지자체 같은 데나 공장 같은 데나 회사는 수백 개가 될 테니까 CCTV가 그걸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TV 결합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TV 결합을 해서
삼성에서 이거를 컴퓨터 TV에 결합 제품 만드시든지 하시지 마세요. 제 아이디어니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틀고 있는 채널을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 컴퓨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저장 장치가 그 안에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장 장치가 달려서 거기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고객님한테는 다운로드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 깔았을 때, 앱을 깔았을 때 저장 공간을 그쪽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든 200개든 현재 뭐하고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체 방송, 소비자들이 자체 방송을 해서 홈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라디오 방송도 운영할 수 있고 물건도 팔고 광고도 해서 수익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의류 세탁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 식수업에서 다양한 그 앱을 넣어가지고 수익을 나누고요.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메일, 그 주소까지 줘가지고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 노트북, 뭐 이렇게 태블릿 PC, TV에다가 주소를 부여를 해서 고유번호를 뭐 어떤 방식, 숫자 방식이든 뭐든 거기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SNS도 하고 방송까지 하고 그 방송국을 판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아는 사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종합 포털화 시켜가지고 여러 뉴스도 간단한 뉴스도 이렇게 제공하거나 검색 기관을 지금 보면은 구글이 있고 뭐 네이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거는데 전 세계 검색 기관을 원하면 다 해준다는 언어 번역까지 해주면은 더욱더 미국의 구글 그 자료가 틀고 한국의 자료가 틀린데요. 일본의 자료가 틀린데 각 나라 것을 다 뒤져볼 수 있도록 뭐 유료 무료를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 구글에서도 해주고 네이버에서도 해주고 다음에서도 해주고 미국 기관에서 미국 구글에서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자료를 이쪽으로 원하는 것을 이쪽으로 한꺼번에 화면에 표시해주거나 그쪽 사이트로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전 세계 종합적인 검색 기관이 100개를 할지라도 100개를 다 이렇게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나 대신 이제 검색을 해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검색 기관은 이렇게 대단히 사업적으로 이렇게 메리트를 크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아니면 전세계 방송이 있다 그러면 전세계 뉴스만을 전문으로 취급해서 그쪽 뉴스를 유료 무료로 해서 이쪽을 번역까지 해서 보여준다면 그 나라 뉴스 보고 싶거나 그 나라 드라마 영화도 자유자재로 전세계 TV 프로그램을 다 보는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넷플릭스 이상으로 기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홍콩 것도 TV 보고 싶고 캐나다 것도 보고 싶고 이 사람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 것도 보고 싶고 그 채널을 유료 무료로 나눠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아까쯤에 드론 같은데 군사용으로 장착을 해서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해서 전파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사람 또는 이렇게 차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일련 번호를 해서 추적할 수 있고요. 또 이 다음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전투기가 움직이다, 드론이 움직이다, 예상 범위를 또는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범위를 예상해서 미리 쏴버립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따라 나눠 전부를 쏴버리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예상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격 소총 만들거나 기관총 만들거나 군의 모든 기관포를 만들 수도 탱크 이런 모든 포 쏠 때 이렇게 움직임을 예측해서 미리 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전투 기술에서도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전투 기술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전투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쓰거나 조종자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안두렐이라서 안두렐이라고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에 쓰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전투 예측 프로그램에서 가장 적합한 전투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동 전투하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드론 같은 것들도 이게 카메라 인식으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고 움직이는 사람 차량 일련 번호에서 특정 지휘관, 특정 군부기관, 특정 차량만을 공격할 수 있는 자동 전투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것들도 호텔 서비스로 각 사람을 이렇게 이게 카메라 들어서 입체로 누구냐 하고 이렇게 보고 과거에 들어왔던 고객님이라도 기억하고 자체 저장 서비스 아니더라도 클라우드로 해서 통신 구조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영상 구조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고객 응대를 하거나 이름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각각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서 드론 같은데 물줄기를 달아가지고 건물 같은데 CCTV가 아니라 카메라나 촬영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써요.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 특정 두 군데만 청소가 내려오실 때 MC 뉴스 투데이하고 저기 채널 A에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인데 전 세계 앞으로 로봇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전투 기술은 이 카메라 기술을 입체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입체는 아니라 이 기술을 따르게 되고요.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서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1cm 0.1 0.3 각 나라는 각각 틀린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며 또는 합의해서 통합된 공통 지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약속만 한다면 표준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미경, 망원경 다 이거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 기술로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 기술을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이 쓰고 계신데요.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제가 팔았을 때 문제가 된 기술을 공개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제가 이제 만약에 기술을 공개한 것만큼 쓰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누구나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서 이게 그쪽에서 기술을 위반해서 만드셨다 할지라도 특허료를 가져갈 수 없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공개로 합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 제 페이스북에 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기관이 굉장히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오산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다음에 카이스트도 하시고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제 기술이 다 나와요. 대기업들에게서도 삼성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고민이 큽니다. 무단으로 YTN에 소개한 어떤 중소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제 기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네네. 제 기술이니까 알아보는 건데요. 지적재산권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 들었다. 각 정부 차원에 따라. 제 페이스북에 지금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 전 광고 내시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20몇 개가 지금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신데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어요.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광고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스럽다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렇게 오픈AI의 기술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들을 내놓겠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형성할 만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디어 팬티 하나의 구멍도 없고도 전 세계 특화는 특정 아이디어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페이스북 창업자도 저기 대학 동기들과 어떤 기업을 이렇게 만들고자 했을 때 그 기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훼손을 해갖고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거액의 배상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고 원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가 어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위반해서 지적재산권이었거든요. 위반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밀어붙였지만 결국 1조 원씩을 다 물어내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수출조차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의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법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술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 개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쓰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